여러분의 영원한 경마 파트너 프로 김명구, 항상 새벽 조교에서부터 4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이팅! 최강 새벽 조교, 비교 거부, 막강 정보력. 경마 어렵지 않습니다. 이기는 경마, 이정원과 함께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해전쟁의 허찬지입니다. 김명구입니다. 이정원입니다. 2015년 8월 8일 토요경마 전해전쟁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휴장에 들어갔던 서울경마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하반기 경마에 불이 붙었습니다. 특이할 것은 지난주 이제 휴장 전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정지를 먹었었죠. 네. 그 바람에 엄청난 배당들이 터졌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들어오는 기수들이 거의 다 한 번씩 들어오면서 배당들을 냈어요. 문세영 기수가 없는 틈에 또 박태준 기수가 아주 휴장 전 일요일 날은 날아다니면서 대거 배당들을 동반하고 터뜨렸는데, 박태준 기수 잘 탄 거를 뭐라고 그러겠습니까만, 희한하게도 인기 말들은 못 들어오고 안 팔리는 복병 말들만 다 들어오면서 배당을 터뜨렸다는 게, 그게 좀 박수 쳐줄 만한 일이 아니죠. 네. 인기 많은 졸전을 펼치고, 문세영 기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문세영 기수는 인기 많은 복병 많은 다 잘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박태준 기수는 희한하게 인기 많은 못 들어오는 반면 안 팔리는 말들은 들어오면서 인터뷰를 하니까 뭐라고 그랬냐? 제가 들어봤어요. 뭐라고 인터뷰했나? 부담 없이 타니까 들어왔다는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그게? 좀 잘 타도 어떻게 반갑지가 않아요, 이 박태준 기수는. 역시 편차가 좀 크게 나서 그런가 봅니다. 자, 어쨌거나 달려가 보죠. 메인 승부 경주 공지를 해드려야 되는데, 후반부에 있죠? 메인 승부들이. 제가 10경주 메인입니다. 제가 당근호차님 10경주 메인이고, 9텐 12이에요. 제가 9경주예요? 네. 이정원 의원이 먼저네, 9경주. 그다음에 제가 10경주. 그다음에 프로 김명호님이 12경주. 후반부 쪽에 몰려 있습니다. 이정원 9, 당관 호찬진 10, 프로 김명구 12경주. 후반부에 상황을 한번 내볼게요. 오전장도 잘 설명을 해드리고, 또 한 주 쉬었기 때문에 말 컨디션 체크들도 또 잘 해야 되겠죠. 자, 달려가 봅니다. 하반기 시작, 전해전쟁 8월 8일 토요경주 시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 거리 1200m고요. 06등급 마필들 12대의 접종으로 시작이 됩니다. 김명호. 전력 편차가 좀 많이 안 나는 그런 레이스로 분석이 됩니다. 강마도 없고 고만고만한 말들이 이제 싸움으로 분석이 되는데, 일단 주목을 해야 될 마필은 8번마 그랜드 푸닉스예요. 3,500만원짜리, 3,600만원짜리 포트스큰 자만데, 휴양을 보통 이제 갔다 와서 이제 외부 휴양 가가지고 이제 말이 뭐 뛰어놀고 잘 먹고 그러면은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오는 거 많이 있습니다.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근데 지금 때 말 뛰는 거 보니까 아마 잘 갔다 온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발주도 괜찮고 외곽에서 감아가지고 선두권 잡고 직선에서 채측을 한 2대 때려보는데 말이 쭉 나가니까는 그냥 붙잡고만 들어왔습니다. 근데 조교시에도 현우가 이번에 좀 붙잡고 살았는데 뉴베테랑이란 마피라고 병합도 하면서 말도 잘 만들었고, 일단 순발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경주 처음부터 한번 선두권 과세해가지고 한번 끝까지 한번 몰고 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휴장 전에 됐던 애들은 인사 5군으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무한도마부터 해갖고 소아라리까지 싹 국내산 5군으로 올라가 있는 말들입니다. 이정원이요. 네. 뭐 박시천 기수의 이제 젊은 대류, 그리고 또 이제 신대전 기수의 운도희, 이제 서도수 기수만 좀 들어오면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1년 농사가 끝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6번 세명캔이 진짜 편성의 호기를 제대로 만났습니다. 직전에 은근히 배당판에 바람이 불었던 마필이에요. 10배 밑으로 이제 빨갱이로 뚫렸던 이 세명퀸인데, 그 왜 팔리나 했는데 나름대로 잘 타려고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말이 안으로 기대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제대로 몰질 못하고 그냥 그 걸음대로 꾸준하게 뭐 마무리가 되고 말았는데, 일단 편성 자체가 직전보다는 더 느리고 더 편안한 그런 레이스를 할 수 있는 상대들을 좀 만났기 때문에
6번 세명킨의 서도수 기수 뭐 등짝은 좀 약하지만 관심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네, 1경주 간단한 부대 설명을 좀 더 할게요. 신마들이 일단 4번 빅원, 그 다음에 7번 송환강자, 12번 금화 발리오스 3두의 마필이 신마들인데 4번, 7번은 좀 지켜봐야 되겠고 12번 금화 발리오스도 고가의 말이에요 상당히. 예, 근데 주행검사 탄 거 보니까 아직은 좀 덜 만들어진 것 같아서 이런 말들은 좀 기다리십시오. 한 번 정도 기다리고 한 번 뛰었던 말 가운데 11번 가이아 썬더가 그래도 뛰었던 가락구로 볼 때 실전 대본 걸음 볼 때 조금 더 뽑아낼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착퐁당 우리 김기배 기수 전문 아니겠습니까? 보여줬다 빼는데 이거 조심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경주 1200 국 6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이종이요. 예, 일경주의 그 박현우 기수가 이제 그랜드 푸닉스를 이제 기승을 하는데 휴양 갔다 왔지만 이제 편성을 뭐 워낙 잘 만났기 때문에 저도 좀 좋게 보고요. 이경주도 저는 또 박현우 기수를 또 좋게 봅니다. 이 4번 가문 트릭인데 420kg대의 마필이지만 지난번에 끈기가 많이 늘었고 근성도 좋아졌습니다. 뭐 힘이 더 차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뭐 이번에도 외곽에 9번 세라킹이 있어서 선행까지는 어렵지만 지난번에도 보내주고 봉화롭게 보내주고 선입으로 따라가서 그 정도의 끈기를 보였기 때문에 가문 트릭의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데뷔전 치르는 망아지 중에서 비싼 말이 한도가 있죠. 1억이 넘는 5번만 매니뮤직이란 마필. 출발은 그런대로 괜찮고 선입권 네 번째 따라가다가 직선에서 이제 좀 몰고 때렸는데 그건 좀 믿음이 좀 덜 가지만은 새벽 조교식 느낌은 상당히 스포시에 지금 빠릿합니다. 스피드나 탄력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임경기수가 몰아주던데 그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말값을 하는 모양이다. 뭔가는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비싸게 조작했지만은 스포시 걸은 만큼은 상당히 날카롭기 때문에 5번만 매니뮤직 데뷔전 1200이지만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세라킹은 데뷔전 잘 뛰었어요. 정상조기에만 나오면 뭐 우선 뭐 그냥 바로 데리고 가면 되는데 문제는 12조 공백이에요. 그리고 골막으로 인해서 12조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 데뷔전에서 25kg 빼고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말은 아니고 또 조건도 앞에 나갈 수 있는 조건은 다 좋은데 문제는 저배당으로 팔릴 가능성에 여기에 공백이란 얘기죠. 그래서 체중 체크 좀 해주시고 배당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될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반면 신마 아까 매니뮤직도 있습니다만 신마 한두가 더 있죠. 7번 하이유레카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니까 발전 가능성이 보이는 마필이에요. 반응도 좋고 마체도 단단하게 생겼고 그래서 이런 말들 신마들과 9번 세라킹의 당일날 현장 상태하고 체중들 체크를 좀 필히 하셔야 될 경주로 보여집니다. 3경주 1400 국 6등급 마필들 9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김명훈. 자, 이번 경기도 레이스가 좀 아무리 봐도 좀 느릴 그런 경주예요. 초반이 발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느린 레이스에서 막판에 아주 뚝심으로 한 발 쓸 말은 역시 1200에서 인기를 없다가 직전에 인기를 좀 끄니까 못 들어왔던 4번마 베스트킨입니다. 이수환 기수 고필 잡고 있는데 정반에 올라오는 걸음은 일단은 인상적이에요. 근데 직전에 팔리고 지금 사착을 했는데 이번에 브라보데이란 마필하고 병합하면서 잘 만들었고 잉그란디어 새끼들이 잘 뛰는 말들은 잘 뛰고 아예 못 뛰는 말들은 그러는데 이 말은 그래도 6월 6일날 영천수하고 들어올 때 느낌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이 정도 편성이라면 거리는 늘어났지만 일단 막판 한 발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충분히 올 수 있는 말들을 각질을 이용해서 늦게 타임을 붙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마필이 4번 베스트 퀸이에요. 이번에 이제 거리까지 늘었기 때문에 그런 하자거리가 없겠죠, 사실은. 이종훈. 예, 1번 슈퍼문 같은 경우도 지금 1400에 작정을 하고 나온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이제 5월 16일 날 물방울이 뜹니다. 그때부터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을 했는데 6월 13일 날은 이제 의지의 문제고요. 그리고 직전 경주는 출발은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만 출발 이후에 앞에 붙지 못하고 완전히 그냥 최후미까지 쳐져버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마지막에 그러면서 또 외곽에서 올라오는 끝걸음 자체가 살아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 출발 연습도 집중적으로 해놨고요.
스피드가 좋은 나르샤킨을 붙이면서 병합 조율까지 하고 나왔기 때문에 일본 슈퍼문도 관심이 좀 필요한 그런 편성입니다. 이 복귀 상황으로 보면은 되는 말이 4번 이제 베스트킨 얘는 복귀 상황으로 뜨는데 슈퍼문 같은 경우는 복귀 상황으로 떠요 얘도 살짝. 근데 자꾸 탔기 때문에 이제 거리에 대한 걸 봐야 돼요. 근데 이런 편성들 보면 편성이 좀 약편성이죠 이번 6등급이. 그렇다면 안장을 신경 안 쓸 수가 없는데 우선 두 안장이 눈에 보이네요. 문세영 기수, 기승용지 먹었던 문세영 기수하고 안쪽에 페로비치. 이 두 기수가 뭐 아주 거의 대등한 기승술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빅챔피언은 5월 30일 날 걸음이 어느 순간 없어져서 지금 두 번 경주를 이렇게 졸전을 펼치고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상 5월 30일 날 걸음이라면 벌써 왔어야 될 말인데 이번에 안장 바뀌어서 어떻게 되나 한번 봐야 되겠고, 해필했어도 안장을 문세영까지 바꿨다면 뭔가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겁니다. 2015년 8월 8일 토요일 서울 4경주입니다. 그리고 1200 5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당근호차님 준비한 오전장 준메인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토요일 날은 제주 경마가 이제 휴장이기 때문에 서울 경마만 올로 들어갑니다. 오전장에 이제 1경주부터 제가 이제 요즘 자금을 만들어서 오전부에 자금을 만든 이후에 중반부로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들을 갖고 있는데 효과가 좋죠. 또 오전장에 잘 맞아요. 그리고 이번 4경주는 인기만 한두를 잘라내겠습니다. 여기에 복승식부터 쌍승식까지 메리트가 있는 그런 막권을 공략을 해서 아주 제대로 한탕을 찍고 오전장을 갈 테니까 자금 확보를 완벽히 할게요. 인기만 한두를 정확히 잘라내고 중배당 막권에 포커스를 맞춰서 복승식 쌍승식 싹 아주 아돌 치고 오전부에 자금 확보를 한 이후에 중반부로 갑니다. 자, 4경주 준메인 승부경주 당근 호찬진과 함께 하신다면 좋은 적중 만들어질 것입니다. 5경주 갑니다. 1200 5등급 마필들 9대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이정호요. 자, 이제 발빠른 마필들이 뭐 상당수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4번 영천수가 최근에 그 한 단계 그 업그레이드된 전력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직전에 승군전 이 그랜드 캠프하고 압도적인 대길이 팔리고 막판에 이제 깨지긴 했었는데 예시장에서 말이 조금 무겁고 어깨가 좀 받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영천수를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서는 이제 뺐습니다. 현장에서 빼고 이제 해피볼을 가져갔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선행 가서 뭐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뛰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또 예시장 컨디션을 감안했을 때 역시 이제 좀 좋아진 그런 걸음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33조 예원하고 병합할 때도 근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히려 지난번보다 강약 조절이 잘 돼 있는 그런 조교 패턴이기 때문에 뭐 굳이 선행을 못 간다면은 선입으로도 저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김영호. 자, 3번마 쏜살가치는 이미 1300을 지금 우승을 하고 승군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한번 승고르기 한 것 같고요. 직전에는 대가리 팔렸는데 인코스 나오다가 모래 맞으니까 이제 뒤로 쭉 빠지면서 막판에 다시 올라왔는데 글쎄 기수가 뭐 그 정도는 알 텐데 모래 맞을 정도로 그렇게 늦춰가면서까지 고개 쳐들고 말이 아예 초중반에 못 뛰어버리던데 직전 놔줄 때 저는 이미 이 말은 저는 왔다고 좀 보고 있는 말이라서 뭐 이번에도 다시 한번 뭐 데리고 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꼭 빼먹은 같은 느낌도 드는데 3번만 쏜살같이 강도는 직전보다 약하게 했지만은 뭐 활기라든지 이런 건 전혀 하자가 없어서 3번 쏜살같이 다시 한번 뭐 데리고 가겠습니다. 모래를 맞으면은 안 뛰는 거를 알면서 참 그렇게 알고 탔으면 진짜 나쁜 놈이겠죠. 근데 뭐 모래에 대한 반응도 사실 민감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1번 게이트가 쥐약은 쥐약인데 그러면은 모래 맞았으면 밀린 건 사실이면은 마지막에 올라오지 말아야죠. 마지막에도 모래 맞는데 왜 올라와요? 마지막에는 모래 쳐 맞고도 올라오는 건 뭐냐고 근성은. 그것도 냄새가 나는 겁니다. 사실상 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1번 제피로스는 지난번 편성이 약한 편성이 아닙니다. 승군전에 그 정도 말들과 3착으로 왔고 1번 게이트에 이점이 있다면 얘는 뭐 모래 맞아도 끄떡이 없으니까 선입은 타겠죠. 그래서
사실상 복귀 상황으로는 제일 이빨을 갈아야 될 놈은 3번입니다만 또 그렇게 탈 가능성도 대비를 해서 왁구를 채워서 가야 되는 것이 배팅 해법이 되지 않겠느냐 판단입니다. 자, 6경주 1200 5등급 마필들 8두의 접전 구도가 됐습니다. 김명훈. 자, 원래 이게 지금 5경주가 이제 분할된 경주인데 이번 경주는 지금 조심을 해야 될 말이 좀 있어요. 8두밖에 안 되지만 권성훈의 5분마 조계사는 이번에 전설의 망이라는 마필하고 병합하는데 확실히 걸음발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조계산이 이제 그때 들어올 때 그때 뛰는 거 보고 박으린 교수가 배당판 바람도 불었어요. 그래서 야, 이 말이 이 정도의 능력이 있구나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최근 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조격발은 분명히 뭔가 의지 있게 서건이가 만들어서 이번 경주는 무조건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어두마요든 자마들은 자꾸 타면 안 돼요. 자꾸 타면 말이 기가 죽습니다. 이건 어두마요든 분들은 그냥 앞에다 딱 붙여놔야 돼요. 그냥 선행 선입정권 정도로 붙여놔야 뛰는데 이번엔 좀 일찍 붙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정훈. 일단 뭐 이번 주에 좀 다카시 기수가 입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경주가 분할이 되면서 이 7번 서호 아라리가 오히려 편성 자체가 좀 더 좋아졌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 그 순군전 때도 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마필인데 일단 나봄이란 그 인기 일강이 뭐 기둥에 서 있었고 서호 아라리하고 이제 지파이터 이런 말들이 상당히 좋은 컨디션들을 현장에서 보였는데 역시나 이제 5월 16일 날에 좀 어정쩡하게 타던 그 말머리가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좋은 면으로 생각을 하면은 외곽 번호일 때 초반 자리 싸움에서 밀리면 좀 걸음이 덜 나오는 그런 성향도 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어찌 됐건 좀 컨디션 자체는 뭐 전혀 하자가 없고 뭐 정정희 기수가 영실기암에 뭐 소속주 마필 기승 때문에 지금 뭐 다카시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오히려 안장의 무게감은 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난번에 뭐 좋아갖고 팔렸던 어느 정도 바람 불었던 3번 볼포니 맥시도 나오고 있는데 이 이찬호 기수가 좀 답답하게 타네요. 요즘 타는 게 동생은 부산에서 지금 이용호는 지금 복수율 31%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기수가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잘 타던 기수가 이게 형만한 아우 없다라는 얘기가 옛부터 맞는데 이제 아우가 형보다 나게 생겼으니 이거 큰일 났습니다. 빨리 못하는 기수가 아니기 때문에 정신만 차리면 전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볼포니 매직을 추천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지난번에 간 건지 안 간 건지 긴가민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볼포니 매직은. 자, 승분전에 원래 안 봐야 되는데 4번 서울퀸이 조건이 선행 조건이에요. 너무 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200m를 더 떼어주면 되기 때문에 3번이 정신 안 차리면 4번을 미루는 수밖에 없습니다.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은 이후부터 좀 기승술이 좀 이상해졌죠? 네? 아니 뭐 그대로 또 잘 들어올 땐 주로 아니 배당마만 들어와. 배당마. 좀 몰아치기를 좀 하는 것 같아 좀 보면. 좋은 기승술을 갖고 열심히 살릴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걸 잘 못 살리면은 기술도 관두는 거죠 뭐. 자, 8월 8일 토요일 7경주 프로의 승부를 있습니다. 후반부 12경주하고 2경주를 승부경주로 이제 UCC 승부경 잡아놨는데 비슷합니다. 준이나 메인이나 강도는 비슷한데 이번 경주는 용서가 안 되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노리고 있는 말 한 마리가 요건 그냥 직전에도 뭐 이상이 없었고 이번에도 이상이 없고요. 그리고 편성을 보니까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는 전력이라서 축을 잘 세워야 되는데 아마 일본 맥통과에는 승군전이라서 뭐 조교는 뭐 수영 조교하고 성렬이 열심히 했습니다. 현장 가서 좀 하긴 하겠지만은 전력은 한 수 아래죠. 2번 컴퍼스는 직전에 제가 UC에 추천해드렸는데 아쉽게 3착을 한 말이고 3번마 스마트 캡틴은 이번에 현우가 잘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마필 중에서 이제 한두가 11번마 토르 브라운이 직전에 이제 한별이가 끌고 오면서 고비당을 터뜨렸단 말입니다.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면 한두가 프로가 노리는 말 한두가 배당을 내고 오느냐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인기마 중에서는 한두만 데려가고
그러니까 축을 잘 세워서 한 방을 때리고요. 한 방만 인기발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딱 두 방으로 삼복은 단방이죠. 지금 뭐 항상 뭐 구멍수가 없기 때문에 뭐 지난주 일요일도 뭐 부산도 거의 그랬고 내용 있게 다 잘라드렸습니다. 팔리는 뭐 2배짜리 이런 것도 잘라드렸고 서너 배짜리를 한 방으로 때릴 때는 그런 게 또 메리트가 있죠. 근데 이번 경기는 중배당 한 방 때리고 데미지 없이 한 방만 데려간다 이렇게 봅니다. 7경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경주 1400m 혼합 4등급 9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이정훈이요. 자, 이번 커맨더코는 직전에 뭐 배당판 인기 1위 강축으로 팔리고 이제 불도 못 켜고 깨졌던 마필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예견된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직전에 좀 말이 무거웠고 조교도 부족했고 좀 더 참으면서 레이스를 풀어가야 되는데 이제 1번 게이트에 출발이 좋다 보니까 서둘렀던 그런 전개 미스 부분도 있고 어찌됐건 전반적인 그런 컨디션 자체가 조금 부족한 상태였고 조교 내용도 좀 부실했기 때문에 능력 발휘를 제대로 못했는데 뭐 이번에는 훈련 강도도 조교 강도도 올렸고요. 안 하던 병합까지 붙이면서 상당히 신경을 또 많이 썼고 장철 기수가 웬만하면 이 조교 때 채찍을 이렇게 강하게 내는 기수가 아닌데 이번에 커맨더코는 아주 채찍까지 강하게 몰아치면서 지난번에 그 깨진 거 인기마로 팔리고 못 들어온 거에 서력전을 펼치기 위해서 이번에 좀 완벽한 준비를 하고 나오기 때문에 1400으로 거리가 늘어서도 이번에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 최근에 이제 걸음의 변화가 좀 오고 있는 말은 이 4번마 바람이 분답니다. 이 말이 이제 주행 검사 때 정반에 올라오는 그 추임력이 인상적이어서 저건 조교가 변하면 좀 오겠구나 했는데 데뷔전에서도 말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데리고 가봤는데 워낙에 못 올라오더군요. 근데 공백기를 고치고 말이 이게 분명히 변한 것 같아요. 직전에 순발력까지 보강이 되면서 레이스가 뭐 느리진 않았는데 중위권 선입으로 붙으면서 3차기나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출주지기도 정상으로 왔고 신영철 기수가 저게 잘했고 그리고 소환감자라든지 이런 말들하고 병합을 할 때 역시 주폭은 확실히 좋아진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직전 경주 뭐 1400 이 정도 뭐 타임이고 편성도 지금 만만치는 않지만 그래도 4번마 바람에 분다에 한번 첫 입상권 진입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커맨더코를 얘기했었죠? 그 당시 이제 2, 3차 왔던 애들이 철도하고 구투였는데 그 구투하고 철도는 그 이상 못 타요 이번 경주에. 경주 하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마리 마필 모두. 그래서 입상권에서는 좀 제가 멀게 생각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구경주입니다. 1200 혼합 4등급 14두가 출전을 하는 이정원의 메인 승부입니다. 제주가 휴장으로 빠지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번 주부터 하반기 경마가 이제 스타트가 됐습니다. 이제 가동이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원래는 7월 달부터가 이제 하반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랜덤으로 이제 3개 경마장이 이제 휴장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번 주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서울은 지금 토요일과 일요일 날 휴장을 마치고 27개 경주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수가 많아도 그 휴장 여파로 인해서 또 떨어진 말들도 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지금 출전을 하고 있어요. 역시 이제 휴장 전에도 배당이 좀 나왔고요. 휴장 이후에도 만만치 않은 편성들이기 때문에 곳곳에서 좀 배당들이 터져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편성입니다. 자, 살얼음 판이네요. 오늘 이제 후반부에 최대 승부처들이 다 있습니다. 이번 9경주가 메인 승부고요. 그리고 14경주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준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직전에 이제 첫 차를 탔던 5번 신기파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메인 승부로 노림수를 가졌던 8번 레디칸이 나옵니다. 이 레디칸이 나왔던 경주는 제가 데뷔전 뛰었던 개나리 그리고 이미 그 전 경주에서 제대로 한구라를 해 먹었던 빅마운틴 이런 마필들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인기 1위 해리온을 걷어내면서 이제 레디칸까지 세 마리를 아주 강하게 봤던 경주인데 사실 레디칸이 들어왔으면 이제 배당이 더 좋았는데
마신 차가 없이 그 1차부터 5차까지 다 뭉쳐 들어왔어요. 걸음만 다 뽀록 냈죠 뭐. 들어오지도 못하면서 걸음만 다 뽀록이 났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인기마로 팔립니다. 근데 이게 5번, 8번으로 이렇게 쉽게 끝나는 경주가 아니에요. 지금 숨어있는 말들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여기 이제 데뷔전 치르는 뭐 10번 샴로코, 13번 샤이닝 가이, 14번 뉴 베테랑. 특히나 이 뉴 베테랑 같은 경우는 스타트만 잘 되면은 경쟁력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까지 가담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혼전이라고 봅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지금 5번, 8번. 그 다음에 싹수 있는 망아지. 이 마필들을 놓고 가는 메인 승부가 아닙니다. 자, 한번 물면 끝을 봐야죠. 분명히 이 말은 되는 말이에요. 재수가 없어서 못 들어온 건데 이제 말도 좋아지고 있고 잘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필의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 단점이 보완되기 위해서는 이번 경주의 그 여건을 갖춰야 돼요. 근데 딱 그 여건을 지금 갖추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노림수를 갖는 겁니다. 이미 직전에도 제가 이 마필을 놓고 승부수를 던졌다가 물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물면 끝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구경주 메인 승부. 뭐 사전 인기도가 나오면 이제 확실하게 배당 윤곽이 그려지겠지만 뭐 지금 제가 판단하더라도 중배당은 기본이에요. 뭐 10배 이상 20배 근사치의 그런 중배당 이상은 기본적으로 이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경주 메인 승부 화끈한 배당으로 한번 멋있게 한구라를 챙겨 오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8월 8일 토요일 서울 식경주입니다. 1400 국 4등급 마필들 11두의 접전 구도. 자, 제가 예상가 중에 메인 승부 적중률이 가장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메인 승부 경주가 위험할 때는 승부를 꺾을 줄도 아는 예상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적중률로 환산한다면 아마 제가 제일 높을 거예요. 그만큼 많이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후반부 식경주에 직전 사연이 있는 마필, 사연이 있어서 승부를 못 걸었던 마필, 정확히 이번에는 가는 사연으로 만들어 놓고 때리고 있기 때문에 메인 승부를 진행합니다. 후반부 식경주에 사연이 있는 마필로 제대로 한탕을 때려서 중후반부 상황을 내겠습니다. 당근호차진의 메인 식경주 많은 동참 그리고 많은 경마팬 여러분들의 관심 주신다면 무조건 승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1경주입니다. 거리 1200 국 4등급 핸디캡 8두의 접전구도.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 열심히 탔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쥐어짰다는 얘기입니다. 벗겼다 이거죠. 껍데기를 벗겼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이상의 경주력을 못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11경주 1200 국 4등급 마필들 8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김명호. 자, 국사군 뭐 경주인데 전개가 지금 유리한 말이 한두가 있을 것 같아요. 선두권이 약간의 뭉치면은 따라가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말은 5번마 더블 드래곤입니다. 직접 뭐 가벼운 주로에서 뭐 기록은 뭐 상당히 뭐 좋게 나왔는데 고래사랑 목 차이로 따돌리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장철이가 잘 만들었어요. 이번 20조 마방 중에서 뭐 상당히 공을 들였고 뭐 상태 아주 없고 제가 볼 때는 데뷔전 때도 올라오는 과정도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편성은 만만치는 않지만 빠른 말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인기발을 팔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곱게 따라가서 한 발 쓴다면은 충분히 연투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정호요. 이제 배당판이 열리면은 5번 더블 드래곤을 정점으로 뭐 될 만한 마필들이 죄다 뚫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더블에 더블이 저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 7번 더블 제인데 직전에 그 초반에 이 킹크리켓과 약간의 그 선행 경합이 벌어졌다가 이제 안쪽에서 이제 문세영 기수가 이제 안 내주니까 밀고 나가니까 잡아줍니다. 이미 그 상황까지 또 힘을 썼어요. 그러고도 시중 외곽에서 경합성 전개를 하면서 뭐 직선에서는 뭐 더 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PK 캡틴을 7마시냐 이겼는데 그 당시에 예시장에서 제가 이 말을 봤을 때 좀 무겁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무겁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니고 말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조교를 좋게 보고도 저는 이제 예시장에서 이걸 보고서 이제 빼버려가지고 못 맞췄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그 정도의 괴력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호위무사랑 병합할 때 걸음도 상당히 좋고 또 김혜성 기수가 목요일 날 마무리 또 1000m에서 출발 연습 한번 끊을 때도 상당히 빠른 이탈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블 J의 지난번 그 변화를 좀 읽어주고 싶습니다. 예, 어쨌거나 일본 태풍 돌파가 부담 중량이 앞말인데 늘었어요. 그래서 선행을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압박되는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이 나가면 5나 이제 7이 외곽에서 압박되는 구도로 나갈 텐데 과연 버텨질 수 있느냐 없느냐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3번 수성 리더가 4군 승군전에 선입으로 그 정도 뛰었고 이번에 다른 말에 비해서는 부담 중량이 4.5가 덜어지기 때문에 편하게 따라가는 말머리에서 한 발은 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합니다. 자, 토요일 12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700. 프로의 후반부 승부예요. 자, 거리가 1700이기 때문에 자리 싸움이 중요하죠. 역시 뭐 선두권 나가는 그런 말들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느냐. 후반부로 오기 때문에 주로 상황 파악은 끝나는 겁니다. 정상적인 전개라면은 2번마 호위무사가 선행을 나갈 수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1700이라서 어느 정도 버틸지 관건이겠는데 이게 아마 나가고 분명히 뭐 외곽에서 박태웅이 10번마 캡틴 로드 이런 말들이 선두권 가서 할 겁니다. 문세영 기수도 있고요. 이 중에서 충마를 잘 골라야 돼요. 충마를 잘 골라야 되고 기복마 한두 두두 요것도 지금 현장까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메인 승부로 삼은 이유는 믿고 때릴 만한 충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가 노릴 때 그걸 넣고 복병마 두두를 다 데려가도 요건 배당이고 인기마 한 마리를 데리고 가도 요건 환수가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항상 뭐 경마가 아쉬우면 뭐합니까? 적중을 해야죠. 적중을 해서 팬들의 돈을 보호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제가 멋있게 막 한 방씩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저배당 경주는 제가 한 방씩 해요. 간혹. 근데 뭐 배당이 있고 또 경마가 항상 실력 차이가 미세하기 때문에 받치는 그런 막권이 중요합니다. 그게 더 안전빵인 거죠. 멋있게 한 방으로 갈 수 있지만 그건 이제 예전에 좀 제가 좀 포기했고 한 방으로 멋있게 한 방을 때려놓고 받치는 막권은 데미지게끔 데려가자. 자, 12경주 프로가 한번 책임을 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경주가요? 네. 거리 1800 혼합 3등급 핸디캡 12대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김명훈. 자, 3번마 일진하랑은 페로비치 기수가 이제 기승하면서 말이 좀 더 좋아 보이던데 직전에도 그렇게 따라가서 이제 한 발을 썼는데 거리가 지금 1800으로 지금 다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말은 제가 데뷔전 때 그때부터 쭉 봐오는데 저것이 느낌은 상당히 좋아요. 근데 힘이 덜 찼는지 중간에 좀 삐그덕하고 직전에 보니까 말이 이제 제대로 좀 살아났구나. 문세영이 진면지향을 따돌리면서 우승을 했다는 것은 요건 이제 힘이 좀 차오르는 그런 느낌이라서 편성이지기 뭐 만만치는 않겠지만 조심스럽게 한번 연투 가능성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정원. 이 1800거리에 그 자신할 마필은 없어 보이는데 자, 이번 골드피버가 상대적으로 부중이 상당히 가볍습니다. 지금 뭐 일진화랑도 57이고요. 아몬거스트도 56.5. 좀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들이 일단 부중이 좀 높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 골드피버는 51이고요. 지난번 경주도 그렇고 그전 경주도 그렇고 컨디션은 더 올라온 상태였는데 좀 걸음이 밋밋하게 좀 안 남았거든요. 직전에도 마지막에 끝걸음 여력은 좀 남아 있었고요. 근데 5월 9일날 1400에서 선크레스트를 자력으로 이길 때 그 외곽 돌면서 그 온 걸음을 감안하면은 사실 그때보다도 최근 두 번의 경주 때 그 컨디션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걸음을 지금 항상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어떤 편성에서 그 능력을 한번 뿜어내느냐 요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번에 1800이라고 해도 워낙에 기복마 편성이기 때문에 50일의 골드피버라면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원래 부담력이 늘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6번 아몬거스트가. 근데 이미 4군에 있을 때도 56을 소화하면서 우승을 차지했고 편성이 세진 않은 혼합상군 중약 편성이기 때문에 전개상 최하 선의권 전개는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 단거리들은 선행말들이 죽어도 서울 경마가 지난주 이제 휴장전을 보면요
장거리 경주에서는 오히려 선행선입이 페이스 안배가 되는 바람에 버티는 그런 형국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로 상황 봐야 되겠습니다만 좋은 경주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중은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제 아까 같은 경우 태풍 돌파하고 암흑고수는 좀 차이가 나는 게요. 태풍 돌파는 이제 앞말이고 얘는 이제 순말이기 때문에 소화를 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14경주 2000m 혼합 1등급 모두 8필이 출전을 한 이정원의 준메인 승부입니다. 이제 9경주에 이어서 14경주가 준메인 승부. 이제 마지막 15경주가 남아 있는데 마무리 승부로 이제 들어갑니다. 준메인 승부를요. 지금 8두밖에 출전을 안 했지만 이 5번 언비터블과 7번 삼정볼패를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6마리가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들입니다. 러시포스는 지난번에 제가 놓고 때린 승부 마필인데 이번에 58이기 때문에 사실 좀 이것도 좀 덜 보는데 그래도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죠. 삼정볼패는 아직 말이 덜 살아났고 그래서 이제 5번, 7번 일단 이 두 마리는 확실하게 제외를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뭐 조교가 상당히 좋아진 말들도 있고 여기 또 문세영 기수가 전용 마필이었던 비컬린의 기승을 안 하고 지금 스트롱로드에 좀 가 있는데 뭐 그런 부분도 제가 세심하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이 14경주는요 단촐한 편성이지만 먹을 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가고 안 가고 소스는 필요 없어요. 2000m죠? 되고 안 되고를 먼저 따져야 됩니다. 정확한 능력 파악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소스는 필요 없습니다. 되고 안 되고 이거는 실력으로 가늠하는 거예요. 실력으로. 실력이 있으면 14경주는 반드시 적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단촐한 8주의 편성이지만 충분히 먹을 게 있는 경주. 자, 14경주 준메인 승부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확실하게 또 화끈하게 하겠습니다. 자, 라스트 15경주입니다. 거리 1400 2등급 핸디캡 14두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정훈이요. 네. 이 11번 럭키라이트는 좀 공교롭게도 제가 방송에서 자주 추천을 드리게 되는데 마지막 경주 역시도 저는 뭐 럭키라이트를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전주부터 또 이제 좋은 그런 조교 내용을 계속 해왔고 또 이번 주에도 상당히 더 힘이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끄는 습성도 조교 때 보니까 많이 이제 좀 손에 잡혀가고 있고 또 말도 거기에 또 수긍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일단 뭐 1400까지는 웬만한 편성에서는 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명훈. 저 편성이 뭐 빡센데 저는 직전에 이 말을 좀 의심을 안 했어요. 너무 조교를 좋게 봐가지고 14번 마블트입니다. 조교의 성과인지 당일날 보니까 체중도 좀 빠져나와가지고 현장에서도 뭐 상당히 좀 웬만하면 오겠구나 이랬는데 남산축제한테 지긴 졌어요. 근데 이번에도 지금 보니까 찬호가 그 삼정불패 7마리하고도 병합도 잘했고 여전히 말은 하자가 없습니다. 편성으로 지금 빡세긴 하지만은 거리가 다시 내려갔고 아마 직전 정도의 탄력이라면은 이번에는 찬호가 한번 실수만 안 한다면 뭐 충분히 입상권 기대치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어느 정도 배당이 동반될 수 있는 말을 마지막 추천만을 내고 토요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방에서 기수 선택이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최범영 기수의 카드를 썼다. 강호시대 10번 강호시대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승 기수를 쓸 기수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범영 기수 카드까지 끌어서 썼던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거는 이 강호시대란 말이 중반 이후에 중종속을 갖고 승부를 거는 말인데 이거를 끌어줄 수 있는 기수가 타입을 보면 최범영 기수가 딱 맞아요. 여기에 쫙 끌어주는 게 그런 빠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범영 기수를 의도적으로 기용시킨 것이 아니냐. 지난번에 인기말하고 팔려놓고 이혁 기수가 말을 제대로 못 몰아줬고 그 전경주들 보면 시소로 넣었다 뺐다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이 말을 좀 보는 이유는 신대전 기수가 끌고 왔다. 이 말을
그러면 이 말은 되는 말이죠, 무조건. 네, 그래서 기승기수를 본다든지 말로 본다든지 요주의 세력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강호시대를 추천드리면서 토요일 마무리를 하고 저희는 일요경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